예, CBS 라디오 박정희 판승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그 부분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원천 무효다 입장인데요. 그래서 전국의 혼란은 계속될 것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함께 현 시국 짚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소영입니다. 예, 두 분은 인사 나눠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고, 네. 이제 어떤 국회의장의 151석 과반으로 이제 진행하겠다. 이 네. 선언이 있자마자 엄청 소란스러웠거든요. 뭐 현장에 난리가 계셨잖아. 났었죠. 네, 예. 네, 네. 오늘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어,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음. 자괴감이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재 재판관 임명이 음. 안 할 이유가 없고, 음. 그리고 그 세 분 중에서 조한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재판관이고, 그렇죠. 근데 자신들이 추천한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인청도 거부하고 선출 표결도 거부했거든요. 근데 유일한 이유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늦추거나 방해하기 위해서인 거고요.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전에도 이제 다루셨지만 검찰 참고 자료에서도 봤듯이 예. 그렇게까지 명분 없는 무리수를 두면서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분이 12월 3일에 어떤 지시를 내리고 어떤 짓을 했는지 지금 이제 국민들이 깨닫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당연한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의결을 하는데 그렇게 의장을 둘러싸고 거의 폭력에 가까운 그런 위력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너무 숨고 싶었고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또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너무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예. 어제 이제 분명히 입장을 밝혔죠. 예. 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가 합의해야 없으면 된다. 하지 예. 않겠다.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인청도 안 들어온 정당이 이제 와서 합의할 리는 결코 없는 것이고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지금 딱 6명 있는데 예. 그 6명 가지고 심리만 진행할 수 있지 최종 결정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까지 내부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그러면은 대통령 탄핵 심판도 못 하는 거고요. 추가 임명을 못 하면. 예. 그리고 다른 뭐 권한쟁의니 헌법소원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고요. 그러면 대통령 탄핵은 안 되는 상태에서 직무정지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그럼 헌재는 식물기관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건 국회로서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한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뭐 151석이냐 201석이냐 저는 당연히 151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지만요. 예. 설사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탄핵 심판이 헌재로 넘어가면요.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네라고 하면 헌재가 변론 없이 각하 판결을 합니다. 그럼 151석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각하해 버린다. 201석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가 192석으로 통과시켰네. 그러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빠르게 각하 결정을 내리게 돼 있고요. 예. 요건은 충족이 됐는데 내용적으로 이거는 탄핵할 만한 중대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면 기각 결정을 하게 돼 있고 예. 둘 다 아니다 이건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인용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국회의장 판단하에 정족수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견을 제기해야 되는 방식은 헌재의 어떤 소명 과정에서 헌재에 이걸 각하 결정을 해주십시오. 이건 형식적 요건을 맞추지 못한 탄핵 심판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되는 것이지 예. 지금 뭐 그걸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 내려오지 마라. 뭐 직무 계속해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국가적인 내란, 뭐 분란, 뭐 이거는 완전히 내전 이런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발언이나 저는 다름없게 봤는데 예. 그런 발언이 공당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듣고 있기가 힘든 거죠. 아니 나라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만약에 탄핵 의결이 됐는데 헌법에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탄핵 의결이 되면 그때부터 헌재가 심판 결정 내릴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버젓이 나와 있고 예.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인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인지 음. 이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한 달, 두 달 흘러가 버리면은 예.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고 국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우리가 정한 법치주의 절차인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무시되는 상황을 저희가 오늘 또 최근에 계속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탄핵 정족수 마음대로 이제 해석하면 권한쟁의 심판하겠다, 효력정지 가처분 대상이다 입장을 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지금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주진우 의원이 법률가 출신이긴 한데 예. 좀 이상한 법률적 주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 권한쟁의 심판 오늘 무슨 내용으로 청구했는지 제가 그 청구서 내용을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이 잘못 판단해서 내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으니까 권한쟁의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상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은 언제 침해되는 거냐면은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발언을 막거나 음. 표결하는 거를 뭐 표결 못하게 하거나 예. 내가 당연히 규정상 안건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게 하거나 이럴 때 침해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인청 못 들어오게 막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예. 본회의장에서 표결 못하게 막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표결 안 하겠다고 다 집단적으로 퇴장해서 자신들이 포기한 심의 표결권이거든요. 예. 근데 정족수 판단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다른 견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쟁의 심판 뭐 이런 대상이 아니라 예. 이거는 탄핵 심판의 형식적 요건 판단, 각하 결정 판단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다음 순서죠.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이 된 네. 것인데 이제 국정안정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분이 이렇게 서면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역할을 할까요, 이분은? 저의 기대는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 관료기 때문에 예. 어쨌든 현재의 지금 우리나라 너무 어렵고 엄중한 상황, 오늘 이제 환율 상황도 너무 비상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설사 윤석열 정부의 내각 관료였다 하더라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제 관료로서 해야 되는 판단과 결정이 무엇인지를 잘 현명하게 판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런 이제 그 발언을 하셨지만 어제 저도 그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의견이 다르거나 우려가 있으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은 사실 절대 없거든요. 아마 그걸 주장하는 분들도 이게 명분 없다는 걸 알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최상목 이제 권한대행이죠. 제가 듣기로는 오늘 저녁에 대국민 담화 발표하신다고 들었는데 좀 서면으로 조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그냥 다 나온 건가요? 6시 한다고 했었었는데. 네, 그래서 빠르게 헌법재판관 임명은 당연한 이제 책무고 형식적인 임명이기 때문에 이건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빠르게 이 상황을 좀 전국을 안정시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사건이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잘 흘러가서 헌재의 판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관리하는 거, 절차에 협조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기대하는 바고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믿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탄핵 소추 전에 재고해달라라면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없다라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해왔고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도 한덕수 총리랑 좀 비슷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선택을 만약 하게 되면 또 탄핵으로 갑니까? 저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예. 대통령 탄핵 의결이 돼서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요. 헌재가 불완전한 상태로 유지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6명만으로 최종 결정을 못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있어버리면은 6명 중에 한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어제 이제 단독 보도가 나오긴 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공식 입장으로 정리돼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렇죠. 한 분이 6명이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어가서 질문하고 뭐 검토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하면 심리 요건 7명 맞춰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한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최종적으로 설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헌재가 기능을 못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돼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국가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헌재가 아무 결정을 못하고 마비된다는 거는 그냥 이게 수개월 또는 뭐
뭐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이 상황이 갈 수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예. 설사 그런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6분 중에 갑자기 한 분이라도 변고가 생기거나 갑자기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 결정이 안 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계속 뭐 권한대행이든 누구든 계속 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 대한민국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두면. 그래서 다른 선택에 지금 길이 없는 거고요. 저는 최상욱 부총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오늘 탄핵 결정 전에 그 최상목 부총리가 나와서 뭐 모든 내각에 대한 탄핵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왜냐하면 그렇게 실제로 한덕수 대행의 탄핵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 해석하는 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좋은 시그널이 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알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일단 첫 번째 동의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명분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설득할 일이지 국회한테 탄핵을 하지 말아라고 할 문제가 이제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그 뭐 오늘 저녁 뭐 내일 오전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자, 일단 또 이재용 의원님, 설 변호사님 두 분도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더 드리면 일단 오늘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석해서 첫 네. 그 탄핵 심판 첫 변론길이 열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어떤 일정 관련해서 뭐 양측 변호사든 뭐 또 국회 측도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헌재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탄핵 심판 절차에서 예. 그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은 피청구인들이 늘 썼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피청구인 쪽에서 지연시키는 전략을 많이 썼었고요. 예. 그 판사 탄핵 사건 때도 뭐 송달을 굉장히 늦추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까지 헌재의 쭉 과정들을 보면은 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지연시킬, 그러니까 지연을 용인해줄 의사가 일단 헌재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달도 어쨌든 여러 번 거부하니까 이걸 발송 송달로 처리를 했고 민사소송법 준용해서 그리고 지금도 협조해라. 협조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줄 거고 그 용인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좀 명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 피청구인 쪽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위임장 말고는 서류 낸 게 하나도 없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서류도 안 내고 계속 뭐 변론기일 연기해달라 이렇게 하겠지만 뭐 헌재가 그거를 뭐 무기한 방관하지는 않을 거라고 자, 생각합니다. 이제 일주일 전에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의 체자도 대통령 얘기 안 했다. 내란은 당치 않다라고 이제 불과 12월 19일 기사네요.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네,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는 네,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주요 네. 사령관한테 총을 쏴서라도 도끼를 써서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생생하게 지금 다 그 증거가 수집된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숨이 턱 막혔는데 이게 검찰이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늘 구속 기소하면서 10장짜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이 내란죄 관련된 피의자가 주요 피의자 총 10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행안부 장관 두 사람만 공수처로 이첩이 되고 예. 나머지 뭐 김용현, 박안수, 여인영 등등 이분들을 다 이 특수본에서 검찰과 군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정도의 명확한 내용이 정리됐다고 하는 거는 이 10명의 말이 다 들어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공소장에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내용들은 만약에 뭐 10명을 조사했는데 한 뭐 절반은 A로 얘기하고 절반은 B로 얘기한다. 그런 내용 공소장에 넣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진술이 다 일치하고 뭐 진술 증거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들도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예. 이 정도 내용으로 김용현 장관을 구속 기소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 수괴로 구속 기소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아, 지금 실제로 총을 쏘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럼 이게 발포 명령을 한 건데 다행히 군인들이 안 들은 거네요. 그 항명으로 인해서 정말 참사를 막은 거죠. 어떻게 보면 무시한 게 정말 감사한 거죠. 대통령은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러 명의 복수의 진술들이 있고요. 지금 뭐 눈에 보이는 사람만 하더라도 뭐 조지호, 곽종근, 이진우 다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분들한테 한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는 게 모두 일맥상통하거든요. 예. 도끼로 부수든
총으로 쏴서 문을 열든 4명씩 들고 나와라. 그래서 가둬라. 그래서 결국에는 체포조의 카카오톡 내용도 보면은 포승줄로 묶고 무슨 뭐 밧줄로 뭐 하라는 거잖아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네.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카더라, 설마 뭐 소문 뭐 찌라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실로 확인돼서 네. 검찰 보도 자료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내란이 아니고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서로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또는 공직을 맡고 계시다고 하면 저는 그냥 당장 그 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제발 떠나셔라.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네, 이재용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탄핵 소추가 됐는데 어떤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에 대한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탄핵 소추를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 생각하세요? 수사가 먼저냐 탄핵 아니 탄핵 재판에서 심판. 지금 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당연한 것이죠. 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의 탄핵은 그 자체로도 사유가 굉장히 많지만 예. 뭐 이 내란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협조한 사실들도 드러나고 있고 어제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도 그런 진술을 했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만요. 어쨌든 긴급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한덕수 탄핵을 한 이유는 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인해서 헌재의 식물기관화 우려 이걸 없애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최상목 이제 권한 대행에게 그 공이 넘어온 상태고요. 예. 긴급성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네. 이게 151명이냐 200명이냐 지금 이제 학설에 따라서 조금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탄핵 절차는 가처분 절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처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요. 예. 헌재법 40조에 이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할 수 준용한다고는 있다라는 걸 돼 가지고 그렇지. 모든 이제 헌재 사건 유형에서 가처분이 그러니까 인정된다고 보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 직무 배제 자체가 가처분 대상은 아니었었고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그 심리 기준에 대한 네, 네. 그 효력 정지 가처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어찌 보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151명인지 200명인지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다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각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건 잘못된 소추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한대행이 다시 살아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거는 헌재의 각하 결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결정에 이제 따르면 되는 거죠. 근데 예. 지금은 헌법 규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 탄핵 사건이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상관없이 예. 그 사이에 직무정지가 되는 효과는 반사적 효과로 헌법이 이제 발생시키는 효과이기 때문에 예. 지금 한덕수 총리의 직무정지는 유효합니다. 나중 종국 결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이 기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는 의사결정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각하 결정이 나든 기각 결정 나든 저는 분명히 인용될 거라고 거의 확신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을 행사하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예, 의원님.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 정지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이 뭔가 결정을 내렸을 때 네. 그것이 유효하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러 학자들뿐만 아니고 현직 변호사들, 판사들은 네. 이게 만약 각하가 돼서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 돌아오면은 네. 직무 정지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뭔가를 결정한 것 자체도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죠? 의원님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네, 이거는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통화하고 알아본 판사나 변호사나 학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분이 어떤 그러니까 예를 근거에 들어서 기해서 그런 주장을 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네. 제가 이제 그냥 답을 드리면은
첫 번째 뭐 각하냐 기각이냐가 이제 본질적으로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기각이 됐죠. 근데 그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한 모든 권한들은 나중에 유효성을 인정받아서 법률도 발효됐고 모든 행위들이 효력을 발생시켰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탄핵 의결과 탄핵 심판 사이에 직무정지 되는 거는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이제 헌법에 딱 한 줄 규정이 이제 들어가 있는 헌법 규정이어서 우리가 다툴 수가 없는데 예. 거기에는 나중에 각하가 되면 이거는 실효가 된다거나 직무정지는 없었던 게 된다거나 이런 얘기가 일체 없고요. 의결이 되면은 심판 때까지 누구한테 권한이 있는 거야? 이 국가의 중요한 일들 누가 처리해야 되는 거냐를 가지고 국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탄핵된 사람의 직무를 정지한다. 라는 아주 짧고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쟤는 법률 마무리- 시간이 네네네. 아닌데 우리가 그 헌법 부분에 해석을 할 대해서 때는 해석의 부분이 굉장히 넓고 폭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50일이냐 200석이냐의 네. 부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헌법재판관 3명을 이제 최상목이 한다고 치고 한덕수가 돌아와서 아 이거는 무효다라고 우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안정감이 더 증폭될 마무리. 수도 있다는 네네. 부분을 말씀드리는 10초. 거죠. 그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인정하고요. 네. 그 근데 부분을 그게 이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심리적인 혼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네, 심리적인 마무리해주세요.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하고 예. 이게 각하 판결 나온다고 해서 중간에 행위들이 실효된다는 얘기는 저는 실명 주장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정은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